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해 봤을 때 아직 나는 초보야, 뭐 주린이라 그러던가 요즘. 네. 그런 상태시면 자기가 막 확신이 들 때 의심하셔야 돼요. 일단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네.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실 생각이십니까? 시장이 바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뭐 1라운드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리고 계절의 세팅을 이제 어디서 봐도 뭐 여름에 봐도 그다음 가을 뭐 가을에도 이제 계절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계절 분류를 할 때 봄부터 얘기하면 좀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코로나 같은 거대한 그런 그 악재에 의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한 정확하게 숫자로는요 1년에 한 20% 정도 하락하는 일들은 간간이 매년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30%대 이상은 잘 안 일어나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처럼 40% 정도 하락하는 일은 최근에는 얼마 만에 일어났냐면 10년 만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리세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커다란 어떤 분기점이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절을 카운트해서 네, 그때로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졌다고 봄은 아닌데요.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봄이라는 계절을 정의하는 방법.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언제 한번 봄의 소리 뭐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봄을 판단하는 시그널들. 그렇게 생각해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데 물론 이게 자연의 계절하고 달라서 봄이 왔으면 꼭 여름이 있고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를 분기점으로 보면은 봄인 거가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 봄이 길어질지 여름으로 갈 수 있을지 혹은 또 봄인데 다시 겨울로도 간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더블 딥이라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한 달 내에 이럴 땐 더블 딥이라는 용어는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더블 딥이어서는 아니고요. 더블 딥 우려감으로 하락했다. 뭐 네네. 더블 딥 우려감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간단히 말하면 지금 부양 정책이 나와야 될 때거든요. 네. 미국 기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좋아요. 이제 왜 좋은지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 상황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똑같이 이제 우리는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심각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300명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숫자는 다음 주에 400명대를 예고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저희 회사도 이제 다시 도시락 체제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 수출이나 이런 지표들이 워낙 좋아지면서 한국 뭐 중국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한국은 지금 한참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선은 그나마 그래도 생각보다 나이스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관건은 누가 되느냐보다 그 서로 다툼이 될 만큼 박빙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 트럼프가 저렇게 우기고 있어도 네네. 아무도 동의 안 할 만큼 확실하게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초반에 언론들이 그냥 트럼프를 쌩까버렸잖아요. 네. 말하다 잘라버린 거 아시죠? 막 이러고 하고 이번엔 최근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최근의 소식으로 보면은 주정부들이 이제 까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뭐 다 기각시켜 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안 들어요. 이제 힘발이 떨어진 거네요. 네네네. 네. 그렇지만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를 놓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선거를 평가를 해볼 때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특이해서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 역사상 선거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은 대통령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두 번째란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공화당 어떤 입장이냐면 사실 공화당은요 상원에서도 엄청나게 힘들게 그리고 거의 놓칠 뻔했거든요. 그래서 블루 웨이브 처음에 블루 웨이브로 장이 먼저 올랐었잖아요. 네. 블루 웨이브가 예상된다. 상원도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은 그런 만큼 이번에 정말 고전할 거고 힘들 거라고 봤는데 선전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번에도 이제 조지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상원 선거를 다시 합니다. 여기서 두 명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면 블루웨이브의 가능성이 아직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걸 공화당은 어떻게 보냐면 트럼프 탓이라고 보는 거죠. 트럼프 지지자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선전할 수
있었다 보는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모실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상원 선거까지는 트럼프 이름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전히 공화당의 지위를 지키는데 트럼프가 사용할 만하죠. 네. 하지만 또 묘하게 선을 잘 그어야 이제 이후 바이든 시대에 자기들이 세를 넓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묘한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하고 선을 긋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그룹들에게 팽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갈등은 없는 거죠. 아. 혼전을 가져갈 그런 갈등은 없는 거죠. 다만 트럼프가 끝까지 시간을 끌면 1월 20일까지는 공식적으로 출범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까지 정리된 것도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선거는 생각보다 무난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은 끌 것 같으니까 이게 재정 정책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절에서 본격적인 진행이나 이런 건 잠깐 멈춘 듯 하지만 네. 어찌됐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시장의 풍경이 바뀐 건데, 그래서 지금 바뀐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대응을 하거나 네. 저희가 바라보기 위해서 한 3가지 시장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얘기들을 저 나름대로 정의를 드릴 건데, 네. 그것보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시장이 변하는 걸 다 우리가 다 알고 판단하고 넘어가야 좋은 걸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네. 알면 좋지 않을까요? 네, 알면 좋죠. 그래서 저도 설명을 자꾸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런데 꼭 다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여행 같은 거를 가면은 네. 패키지 같은 걸 가잖아요. 그죠? 네. 여행 패키지. 근데 지금 패키지를 안 가지만 어쨌든 패키지를 가면 나쁜 부분이 뭐였냐면, 그래서 좀 비싼 패키지에서 이렇게 쇼핑 같은 거 강제로 안 가도 되는, 네.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낮은 가격의 패키지를 가면은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무조건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이드가 데리고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가이드가 왜 꼭 그거 빠지시면 안 돼요라고 해서 좀 싸면은, 그죠? 거기서 그 가이드분이나 뭐 여행사가 수익을 좀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뭘 그러니까 네. 거기서 사줘야만 네, 가이드하고 그 네. 사람이 이제 어떤 구조가, 수익 구조가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 투자 시장에서 이런 걸 느낀 거죠. 어떤 거냐면, 판매자를 했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PB를 했는데 사실은 판매사의 소속이에요. 네. 증권회사는, 그러니까 금융기관 중에, 저희도 금융기관이, 저희는 자문사라는 금융기관인데, 증권은행 이런 데는 판매사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드는 운용사가 있잖아요. 네. 이 판매사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패키지로 말하면 그냥 얼마 딱 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아까 제가 가이드 구조처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절이 시장이 바뀌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어필을 해서 새로운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냥 들고 있는 건 더 이상은 이 판매자들에게, 물론 이제 펀드 들고 있으면 펀드 보수가 계속 떨어지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치동에서 지점장을 할 때 저희가 있던 그 건물에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임대료가 월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 독립재산제라 네. 지점장이 이제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머릿속에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내면 똔똔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3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은 10명 정도인 거예요. 네. 나머지 이제 여직원들 업무 있고 막 있는데, 그 돈을 버는 10 몇 명 중에서도 주로 돈은 사실 과차장급부터 벌어요. 밑에 이제 직원들은 돈을 별로 못 벌어요. 신입사원 왔으면 돈 벌겠어요? 네. 그러니 이 과차장급들이 본인의 연봉에 저희 기준으로 3.5배를 벌어야 됐었어요. BEP가 3.5배예요. 네. 그럼 제가 1억을 받으면 3억 5천을 연간 벌어야 네. 제가 똔똔이에요. 그 이상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고객들한테 좋은 걸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6개월, 1년이 지나도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서로 좋은 건데, 판매자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평가 그 점수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냥 찍고 그냥 1년 동안 그냥 같은 상태로 가면 저거 받아요. 그 부진자 교육 받아요. 지점장 소집. 고객의 수익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지점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느냐로 따질 테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매가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수입이 안 발생하는 구조의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로커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회전을 해야만 사고 팔아야만 수입이 나와요. 네, 그게 보험도 그렇죠. 예, 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자문사는 사고 파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냥 연으로 매일같이 이제 그 연간 보수 예,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걸 P 베이스라고 해요. 네. 근데 제가 일했던 PB나 증권이나 은행 그 PB들은 다 어떤 베이스냐면 커미션 베이스예요. 이게 거래에서 얼마큼 뛰는 방식, 거래 수수료 같은 수수료 방식인 거죠. 수수료는 딜이 없으면 안 발생해요. 사고 팔고가 없으면.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계절이 바뀌면 이게 굉장한 홍보가 되는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갈아타세요. 그러니까 명분 같이 생기는 거네요. 쓸데없이 갈아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특히 그래요.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파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도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고객들에게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변경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변경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바뀌었지만 이건 좀 짧게 있다가 바뀔 다시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용도에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뀐 환경을 말하면서 뭔가를 바꾸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네네. 근데 제가 지금 금융을 말했지만 다른 어떤 분야들도 다 비슷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 요즘 그런 거 써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뭐냐면 바꿔라요. 맞아요. 보험회사도 보시면 옛날에 그 멀쩡한 거 연금보험 좋은 거 들고 있는데도 요즘 새로 나온 연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맞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막 이렇게 막 자동 보여주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들어보고 놀랐던 게 보험회사에서 들어보니까요. 보험회사가 그 옛날에 팔았던 보험을 걱정 안 해도 된대요. 네. 그거를 결국 연금을 들어서 끝까지 연금 수령까지 가는 사람이 1, 2%도 안 된다네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가 이런 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 좋은 거는 또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보험이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들었는데 제가 중간에 녹내장 때문에 보험 거절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못 들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들었던 보험이 그 보장성이 너무 큰 걸 알게 됐어요.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전 죽어도 그걸 붙잡고 있어요. 안 바꿔요. 아무리 새 거가 좋다고 해도. 그쵸. 왜냐하면 요즘 보험은 뭐 10만 원 보험료를 내도 그 뭐라 그럴까 보장되는 부분이 뭐 500만 원이라면 저는 3만 원 내는데 한 1000만 원 보장되는 것처럼. 싸고 더 많이 보장. 네, 맞아요. 옛날에. 왜냐하면 90년대 막 초반에 전 들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잘 보면 막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시작을 하면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시장을 잘 알고 시장이 바뀐 걸 설명드리는 거는 또 아시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떤 면에서 자꾸 바꾸라는 강요 혹은 뭔가 꼭 바꿔야 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바꿔야 될 것과 안 바꿔도 될 거. 그대로 들고 가도 될 거 이런 것들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오늘도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는 사이클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어떤 거냐면 어떤 기준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시장에는 계절이 있는데 맞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마다 그 사야 될 대상이 다르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고 다만 여기에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는 건 요즘 이제 저희가 연금 얘기를 하지만 연금은 매번 계절을 따라가는 투자를 하질 않아요. 네. 길게 보고 가는 것들도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는 몇 년에 걸쳐서 수익을 취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그냥 무관심해서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진정한 수익이 나는 투자들이 있어요. 네. 초반에는 너무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그 초반에는 큰 수익을 주기는 어려운 그런 투자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투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투자 시장은 막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에 따라가는 게 더 손해인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다 그러면 이것 따라가고 네네네. 저렇다 그러면 저것.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따라가지 마세요는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보세요. 지금 사서 한두 달 내에 변화가 왔을 때 올라가야 나한테 수익이 되잖아요.
지금 샀는데 이미 시장에서 다들 이래야 돼. 이렇게 이게 올라갈 거야 라고 시장에서 많이 말하고 있으면 일정 부분은 이미 올랐어요.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거는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다 말하면 사지 마셔야 돼요. 늦은 거예요. 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3분의 1, 또 혹은 그쪽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좀 일찍 말해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자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거의, 그래서 증권회사, 제가 주식 브로커 때 그런 증권회사 격언 중에,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기 업고 오신 아주머니가 객장에 있으면 꼭 상투다. 아, 네. 네네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개인들 3번 투매 무조건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모두가 동의할 때는 이미 뭐든지 간에 한참 진행된 뒤라는 거죠. 근데도 개인들은 행동재무학에서 보면 개인들은 항상 언제 확신이 제일 많이 드냐면 여러 사람이 말할 때.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일 확신이 확실하게 와요. 맞아요, 맞아요. 나만 안 하는 것 같구만. 네네네. 네. 그러니까 내 확신에다가 투자의 어떤 그 여부를 두면 안 되시는 단계가 있어요. 아직 내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해 봤을 때 아직 나는 초보야. 뭐 주린이라 그러던가 요즘. 네, 예. 네. 그런 상태시면 자기가 막 확신이 들 때 의심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이거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면 내가 사기만 하면 빠진다. 그쵸.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냐면 내가 사고 싶으면 손을 묶어야 돼. 그러니까 상간에는 맞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 반대로만 하면 맞아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주식이란 투자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런 잣대를 갖고 있기가 쉽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 나도 해야겠는데 라고 하면 이미 가격은 한 7, 8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만약 그때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2, 3부만 먹고 빨리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이 그 들어갈 때 의사결정을 2부, 3부에 들었는데 80%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으니 시간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꽤 끌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갈 때 꽤 끌었던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빨리 결단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끌 거 아니에요, 시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 진짜로? 그러니까요. 언제 팔아야 된다는 확신이 들까요? 남들 다 팔고 막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졌을 때. 완전 박살나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할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의사결정이 얼만큼 걸리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 걸리는 거에 보상을 줄 수 있는 적당한 투자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리게 올라가고 느리게 빠져야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건 절대 건들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원이세요? 그러면 저한테 전 그런 얘기 드려요. 주식 브로커 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PB인데 회사 과장님한테 명절에 선물 돌렸던 스토리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회사원이신데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하루에 오르내리는 게 큰 주식은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그런 얘기 있는 거 아신가요? 삼성전자 진짜 무겁다. 삼성전자 진짜 무겁다. 생각보다 안 오른다. 네, 지금 호재가 이렇게 다 터지고 다 외국인이 저렇게 사대는데도 폭이 어때요? 네. 며칠 전에 4% 오른 날 막 난리 났었던 거 아죠? 그쵸? 네. 하이닉스 그날 8, 9% 오른 날일 거야, 아마. 그쵸? 하이닉스는 후루룩 오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회사원이시면 그런 걸 해야 돼요. 왜? 내가 회의 들어갔다 나왔더니 마이너스 5%막 이렇게 나왔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쵸.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예 내 대상이 아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투자인 것처럼.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를 알았을 때 여러분이 그거에 따라서 꼭 반응을 안 하시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꽤 진행된 사안이라 이제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새로워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미 새로워진 지는 꽤 됐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이쪽 저는 출근해서 계속 이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밖에 풍경 바뀐 게 금방 알죠. 매매 패턴이 다르고 이 주역들이 다 바뀌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장 가시고 애들 돌보시고 다 이러시는 분들인데 그게 그렇게 금방 눈에 들어오면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시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느꼈을 때 꽤 많이 진행됐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만 생각하시면 크게 낭패 안 보세요. 맞습니다. 근데 마치 내가 제일 빨리 발견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유튜브에서 막 말해주면 그때 네. 변경해버리시면 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좀 늦으실 겁니다. 흔히 말해서 끝물만 계속 타다가 끝나버리는. 네네네, 그렇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해봐라. 자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창밖 풍경이 또 계절이 바뀌었을 때 안 하셔도 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는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만약에 이렇게 성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아침에 30분만 보셔도 시장 판단이 되시는 수준까지 갈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녁 때 뉴스 딱 모아가지고 탁 보시면 딱 알 수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굉장히 힘겹게 출근을 해요. 근데 차로 출근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 네. 동안 제가 2가지를 하거든요. 항상 매일같이. 차 안에서? 네네네. 2가지를 끝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끝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데이터들을 오디오로 들으시는. 네네, 듣고 하면서 제 머릿속에다 이제 갈아 낍니다. 이게 10년 만기 국채가 오늘 몇 프로인지 뭐 0.85다 그러면 그렇게 갈아 껴요. 이거는 10몇 년간 제가 왜 루틴. 말씀드렸잖아요. 전 출근하면 직원들하고 회의를 시작해야 돼요. 네. 회의 끝나고 나면 한 8시 좀 넘어서 한 반쯤 가까이 되고 나오는데 그때 고객들이 바로 저한테 장점장, 야 오늘 저기 브라질 저거 국채 저거 금리 저거 떨어졌는데 야 오늘 팔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 그럼 제가 뭐라 그런다겠어요? 왜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난 출근해서 애들하고 겨우 회의 끝났는데 이분들은 그 타워팰리스 거기 좋은 헬스장 있거든요. 거기서 운동하시면서 그 뉴스 다 보고 오신 거예요. 바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쵸. 답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출근을 언제 했냐면 과거에 대치동에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강남으로 출근을 많이 했으니까 5시 50분에 항상 시동을 켰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때로부터 3, 40분간 항상 데이터 방송을 들었고 네. 그 데이터 방송은 제 머릿속에서 이제 데이터를 갈아 끼는 거예요. 네. 미국 10년 만기 국채 달러 인덱스는 오늘 얼마에 끝났는지 오늘 92가 됐으면 92 뭐 이런 것들을 네. 희한하게 뇌가 놀랍게도 이렇게 들어도 네. 항상 몇 년, 10년 이렇게 하면요. 지가 자동으로 갈아 껴요. 어. 그러면 바로 나오잖아요. 고객하고 상담할 때 네. 말하면 바로 오늘 이래서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네. 안 그러면 회의 끝나고 아무것도 대응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제가 어쨌든 그렇게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 저는 30분을 투자하면 시장의 색깔과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그게 되죠. 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아직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액션하세요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장황했는데 이해하셨겠죠? 네, 그렇죠? 너무 다 네네. 맞습니다. 시장을 알고 판단하는 건 좋지만 그게 다 바꿔 타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시장에 일일이 다 반응할 필요는 네, 없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 필요하시면 딱 정해놓은 시간만 보시는 것도 지금 말고요. 지금은 공부하시는 때니까 공부하실 때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다 하세요. 왜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 관리자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어제 연금 그거 저는 사실 어제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반응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저의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저는 증권회사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연금 얘기를 별로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제 고객이. 그런데 사실 연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특정한 분들 빼고는 그리고 꽤 재산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 월스트리트는 메인스트리트하고 점점 분리돼 가고 있고요. 이 메인스트리트 회복 안 되는데 지금 월스트리트는 다 올라 있고 더 올라 있고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쪽 시장에 대해서 포션을 늘리셔야 돼요. 가진 방법을 다해서 대신 투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근데 그럴 때 꽤 큰 힘이 되는 게 연금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연금을 정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나와서 그쪽을 관리하는 거에 굉장히 비중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오랜 동안의 제 경험은 뭔지 아세요? 증권회사에 있던 저는 연금은 뭐냐면 우리 직원들, 증권회사에 있는 PB들은요, 연금은 건수밖에 안 돼요. 수입 의미가 건수예요, 건수. 예. 건수예요. 그러니까 건수가 목표일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입시키는 데는 전력을 다해요. 왜냐면 그 시기에 점수를 내야 되니까요. 아침에 지점장인 제가 7시 반에 회의를 시작하면 야, 박대리, 너 연금 요번에 캠페인인데 3건밖에 못 했더라?
무섭다. 무섭다. 너 이번 달 말까지 어떻게 뭐 얼마나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회의예요. 회의. 저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저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어제 네가 영업한 것 쭉 설명해봐. 활동.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처절한 거냐면 딴 얘기를 막 드리네. 근데 어쨌든 이게 얼마나 처절한 거냐면요. 한 일주일은 꾸며낼 수 있어요. 어제 어디 외근 가고 일주일은 꾸밀 수 있는데요. 네. 주구장창 이걸 시키잖아요. 네. 꾸밀 수가 없어. 왜냐면 지가 그걸 유지를 못해.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를 맨날 돌려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 할 수 없이. 다음날 아침에 말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 회의의 목적이구나. 외근을 가. 실제로. 네네. 안 가고는 유지가 안 되거든. 저 하나도 압박 안 주고도 애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지점장이죠. 네. 어쨌든 그런데 그럴 때 연금은 뭐예요? 건수. 네. 건수는 어떤 의미냐면 들어가게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요. 그 다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흔히 말해서 가입시킬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네네네. 그 후에는 좀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10년 지났는데 1%, 연 1%긴 하죠. 근데 1% 이렇게 그대로 막 방치된 게 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수시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황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반응하지 않는 연금도 사실 그거 매번 바꿔서 하지만 않을 뿐이지 관리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2년 만에 바뀌는 큰 사이클에서는 갈아타 줘야 돼요. 어저께 이제 주도업종 같은 거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나스닥 위주로 저희가 하는데 나스닥도 기술들이 진화를 해가요. 그러니까 네. 융합되면서 지배적인 기술이 바뀌어 간다고요. 어저께 이제 이번 제가 세미나 때 회사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 침투율이라고 네네. 그 대중화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지금 전체 사람들 중에서 한 10%가 전기차를 타고 있다.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침투율이 10%인 거죠. 네네. 대중화율도 10%인 거예요. 네. 모든 기술의 피크는 50%예요. 이 50%에서 사양길로 가거나 새로운 컨버전된 융합된 기술로 나가는 회사들만 살아남는데 그런 회사들은 수익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럼 그걸 점검해서 그런 회사라면 계속 가져가고 안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정도는 연금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변화는 알지만 계속 그러니까 사고 팔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는데 매니저가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갖고 이거 왜 안 사세요?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하러 관리를 맡겨? 내가 하지. 다 모바일 되는데. 그쵸. 내가 다 알고 할 거면. 그러니까 관리자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관리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지가 수시로 뛰겠다고 나한테 어거지로 사고 팔고 권유 안 할 위치에 있는 사람.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지점장이 누르면 팔아야 돼요. 그쵸.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지점장들은요, 저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뭐냐면 RP라고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거의 네. 현금에 준하는 거, 네. 증권회사 계좌. RP에 돈이 남아 있으면은 그 직원 불러가지고 야, 너 일 안 하지 요즘? 왜 이렇게 여기 돈이 많아? 뭐든지 시켰어야지. 그걸로 뭐라도 하게끔. 그러니까 지점장들은 그 계좌, 고객들 계좌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 맨날 체크해요. 그래서 이놈이 일을 안 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있을 날이 없을 정도로 하니까 전화를 해서 네. 고객님 요즘 이제 시장이 바뀌어서 네. 모두 좀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고객들 분이 그런 전화 많이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그쵸. 증권사에 돈 넣어놓기가 무섭다. 뻔질나게 전화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윗사람이 누르면 누구라도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을 찾아놓고 그런 사람에게 내 돈을 맡기고 그런 관리를 받으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 친구가 뭔 말을 했을 때 자기 그런 걸로 하는 건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증권회사에서 브라질 국채 지금 뼈저리게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네, 요즘. 네, 저, 맞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 브라질 국채가 그 보수가 되게 좋아요. 판매했을 때 증권사분들에게.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좋겠거니 하고 팔지만 이제
이제 판 사람만 좋은 상황이 지금은 꽤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돌아가는 것들은 알고 계실 게 필요하고 내 네.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는 아시는 게 필요한데 네. 그게 꼭 매매로 대응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리밸런싱으로 네.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넘어가도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고